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는 영광을 찾았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의 호남 일당 독점을 향해 고인물은 썩는다고 발언한 조국 대표가 오늘도 민주당과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며 재차 각을 세웠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연일 호남의 틈새 민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호남을 독점하고도 지역 발전, 지역 정치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고인물에 비유했는데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입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흐르게 해야 합니다. 영광에서 치르는 워크숍을 위해 지역에 내려와서도 정치적 효능감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재차 겨냥했습니다. 저희 후보와 또 저희 정책이 민주당 후보, 민주당 정책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 민주화 끝난 이 시점에서 지역 정치의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지방 정치에서 어떤 구도가 좋은가에 대한 판단을 유권자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의원 워크숍을 영광에서 갖는 것도 이번에 치러지는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과 제대로 붙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조국 대표는 호남 정치에서 민주당 독점 체제가 깨져야 정권 교체도 이룰 수 있다며 11.6 재선거에서의 조국혁신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총선 영광과 곡성에서 각각 39%대의 득표를 기록하며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근소한 차로 뒤지는 데 그치는 성적을 냈다는 점에서 이번 재선거는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게 조국혁신당의 분석입니다. 새로운 군수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그 체계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보탬이 되고 주민들의 실질적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은 추석 전까지 영광과 곡성군수 후보 공천을 마무리하고 당력을 11.6 재선거에 올인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민주당 역시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군수 재선거 운동이 한창인 영광을 찾아 흔들리는 지역 민심을 다잡을 계획입니다. 양당의 경쟁이 추석 밥상머리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여 추석 때까지 두 정당의 치열한 민심 잡기 경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어제 이 시간 정부가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에 지역사회 반발이 크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에너지 정책에 힘을 빼기 위한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치적 의도는 없고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과 수급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따져봤습니다. 9월 1일부터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작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넘치는데 이를 실어나를 송전선로의 용량이 꽉 차서 생산과 소비의 격차가 갈수록 커진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산업의 진입장벽을 새로 세운 겁니다. 제목은 전력개통 혁신이고 그리고 출력 제어 최소화 개통포화 해소 대책인데 실제 내용은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중단 대책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작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의 발전량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폐쇄 시점이 하나둘씩 도래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늘고 있는 상황을 윤석열 정부가 불편해하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때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사업의 확장을 억제하고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를 규제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 그리고 온전 중심의 발전을 지속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런 의심에는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 원자력 발전에 공을 들이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체코를 상대로 거액의 원전 사업을 수주하고 수명이 다한 한빛원전의 운영을 연장하기 위해 주민 반발에도 절차를 강행하는 행보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규제하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 갖고 통제하기 쉬운 원전이나
석탄 발전 이 중심으로 모든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력시장 제도 개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재생에너지 죽이기와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들은 또 다른 이유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화석 연료 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최소 발전 용량을 지켜주려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실행시키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의 최우선 과제인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포기하는 처사 아닌가.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정부는 정치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전력이 남아돌고 송전선로 용량이 부족해 다른 곳으로 보내기도 힘든데 계속 전력 생산을 독려하는 것은 전혀 경제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힘을 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만 있었을 뿐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전력망 정책은 고민하지 않았다며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남는 전력을 부족한 곳으로 보내주는 송전 능력이 정말 포화 상태냐 하는 겁니다. 환경단체와 야당인 민주당은 송전망이 정말 포화 상태이긴 하는 것이냐며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규모 발전원의 최소 발전 용량 기준 등 정보들을 업무상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전망이 과연 포화됐느냐? 그렇지 않더라라고 저희가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를 해야 되고요. 국민의 생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미래와도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지만 제대로 된 공론화를 거칠 시간을 갖기에도 촉박한 석 달의 유예기간만을 준 점 또한 논란인 가운데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 시행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8월 하순인데도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폭염의 원인과 대응책을 살펴보는 토론이 생방송됩니다. 광주 MBC는 잠시 뒤 9시부터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시사용광도 시간에 최근 10년간 전국의 여름철 체감온도 분석에서 광주가 1위를 기록한 원인을 따져보고 앞으로 매년 찾아올 폭염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토론회는 황철호 광주시 정책보좌관, 윤희철 한국지속발전가능센터장,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참여하며 광주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ACC 미래상 첫 번째 수상자인 김하영 작가의 전시가 내일부터 ACC에서 열립니다.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탄탄한 서사 구조를 만들고 이를 컴퓨터 그래픽 영상으로 표현한 미디어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작업 과정에 AI를 활용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 미래의 가상도시 노바리아는 첨단 기술로 완벽히 유지되는 고립된 세계입니다. 이곳에서 배달라이더로 살아가는 에른스트 모는 우연히 과거의 시간관이 담긴 유물을 배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세계가 충돌하며 균열이 생기고 이는 우주의 존재와 다른 시간 체계에 대한 감각을 일깨웁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 방식대로 시간을 재편하지 못하게 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 가로 11m, 세로 6m 대형 스크린 3개에 띄어진 컴퓨터 그래픽 영상은 27분 동안 한 편의 영화처럼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각 시대와 지역마다 그 역사와 철학을 반영한 시간 체계를 사용했는데 이 수많은 달력들이 서구 근대화로 인해 사라진 것에 작가는 주목했습니다. 또 작품 중간에는 수많은 이미지가 알고리즘을 타고 예측할 수 없게 배치되도록 해 이성이 개입되지 않는 파열의 구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작품은 깊이 있는 탐구를 바탕으로 탄탄한 서사를 갖췄고 제작 과정에는 AI가 활용됐습니다. AI와 질문을 주고받으면 노바리아라는 어떤 세계관을 일부 또 이야기해 주었고 그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불려나갔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이미지화 단계는 또 완전히 다른 AI 툴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ACC는 미래상 첫 수상자로 올해 김하영 작가를 선정했습니다. 새로운 예술적 사고와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김하영 작가는 융복한 미디어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이고요. 유럽과 해외의 많은 융복합 예술기관에서 그야말로 다음 세대를 이끌 중견 작가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이번 전시는 30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로 완강기와 에어매트 사용법 등 화재 시 대피 요령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소방당국도 관련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가 훈련 현장에 동행해 직접 완강기를 사용한 탈출을 체험해봤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공기안전 매트 주위로 포탄이 터지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숙박시설 10층 높이인 30m에서 실시된 구조 에어매트 전개 훈련 현장입니다. 위협적인 소리만큼 부상 위험이 커 전문가들은 에어매트를 최후의 탈출 수단으로만 권합니다. 에어매트에서 떨어질 때에는 머리를 뒤로 하고 엉덩이가 먼저 에어매트에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손을 올려서 몸이 직각이 될 수 있도록. 불이나 복도 등의 유독가스가 가득 차 사실상 고립됐을 때는 완강기를 찾아야 합니다. 소방법상 모든 건물에 3층부터 10층 사이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치 매뉴얼이 따로 없어 미리 정확한 위치를 숙지해야 하는 상황. 완강기를 찾았다면 지지대가 튼튼한지 확인한 다음 고리로 지지대와 속도 조절기를 연결하고 줄을 밖으로 던져 탈출할 준비를 마칩니다. 실제 3층 높이 건물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해 보겠습니다. 안전벨트를 겨드랑이 바로 밑으로 끼운 채 양팔을 W자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용법만 잘 지키면 초당 1m 정도의 속도로 안전하게 지상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0세에서 7세 사이 25kg 이하 어린이들입니다. 완강기가 1회 1인 사용을 원칙으로 허용화 중 25kg 이상, 150kg 이하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관련 매뉴얼도 없다 보니 150kg이 넘지 않는 선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몸에 잘 밀착시켜 하강하도록 권고만 하고 있습니다. 몸무게에 따라서 그 하중에 따라서 얘가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이제 다른 피난기구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소방관들이 직접 구조를 한다든지 사다리 차를 이용해서 구출한다든지. 전남도 내 숙박시설 2천여 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0% 남짓. 지난 2022년에서야 층수와 관계없이 모든 건물에 설치토록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기존 건물에도 설치 의무를 소급 적용하는 등 관련법 정비가 시급한 가운데 완강기 사용법 등의 교육은 물론 안전모 착용 의무, 완강기의 최소 내구 연한 등 구체적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한 신축 아파트에서 원인 모를 냄새로 1년 넘게 이삿짐을 풀지 못한 세대가 있습니다. 악취는 입증도 까다로운데 대형 건설사와 소송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저희가 방 하나 우리 남편이 벽지와 천장이 뜯겨나갔습니다. 단열재와 콘크리트, 전기 배선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 순천의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박모 씨는 이사 첫날부터 진한 화약약품 냄새를 느꼈습니다. 새 집이라 나는 줄 알았지만 두통까지 부르는 악취는 이어졌습니다. 결국 1년 넘게 이삿짐을 풀지 못했습니다. 두통에 시달리고 그다음에 아이는 막 결막염, 눈이 따가운 증상,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저는 여수에서 부모님 댁에서 지금 순천으로 출퇴근하고. 시공사와 함께 벽을 뜯어내고 배관 등을 샅샅이 뒤졌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두고 시공사와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로 사안이 넘겨졌습니다.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대형 건설사와 소송을 각오해야 합니다. 누수와 균열 등과 달리 하자 가운데 악취의 경우 입증도 까다로워 답답하기만 합니다. 일단 냄새라는 게 어떤 법적으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시공사에서도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냄새라는 기준을 국토부에서도 좀 만드셔가지고. 박 씨뿐 아니라 이 아파트에서는 입주 초 약 300세대가 냄새가 난다고 답했고 하자 보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부 침실하고 화장실 이렇게 이런 데서 많이 난다는 세대, 작은 방 그런 데서 난다는 세대가 많은 것 같아요. 시공사 측은 그동안 2차례 침실과 화장실 벽 등을 뜯고 다시 시공하는 등 원인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부 심사 결과가 나오면 입주자와 협의해 성실히 하자 보수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불법 합성물, 이른바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광주에서도 2건이 접수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 4명이 딥페이크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학교 한 곳에서도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한편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 4월에도 중학교 2곳에서 딥페이크 사건이 발생해 심리상담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인상안을 두고 조선대병원이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등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 1,200명 중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 의료 인력을 제외한 3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